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제일 먼저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최근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되다가 요 3일 동안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질 않고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오늘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인 것 같고요. 영상을 만든 시점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약 22,500개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좀 더 많은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해 보았는데요. 시간당 약 3,000개 정도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평소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단순 계산 방식으로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 페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하루에 약 72,000개 정도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속도가 좀 더 느려지거나 아니면 좀 더 빨라지거나 멈출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예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이그레이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최근에 파이코 팀이 마이그레이션 속도에 관해서 앞으로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지를 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오늘 일어나는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역대 1일 마이그레이션 차트인데요. 만약에 지금 스피드처럼 하루에 7만 건 정도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스피드라면요, 이 차트에서 이 빨간색 부분의 이 스피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역대 최고의 스피드는 아닐지라도 역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스피드만 나도 매우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루 이 마이그레이션 양이 이것보다 좀 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빨간 네모 박스 아래에서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고요. 더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마이그레이션이 지속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매우 높게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2, 3일 동안 소식이 없는 이 마이그레이션보다는 좀 낮게 진행이 되더라도 꾸준하게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게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예를 들어 하루에 4만 개만 진행이 되더라도 한 달 한 10일 정도는 쉬고요. 마이그레이션 전에 어떤 검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말에 있으면은 마이그레이션이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쉬고 20일만 이렇게 매일 4만 개씩만 진행을 시켜도 월 80만 개 지갑을 마이그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80만 개의 파이 지갑을 마이그레이션을 시킨다라는 것은 2022년 7월 데이터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 KYC와 마이그레이션이 정말 단순하게 이루어졌던, 쉽게 이루어졌던 그 초기에나 가능했던 매우 빨랐던 시절과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80만 정도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앞으로 5개월만 더 있으면은 1000만 개의 파이 지갑에 도달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은 사실이나,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왔던 부분은 이렇게 단기적인 마이그레이션 속도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이런 속도를 좀 지속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이 마이그레이션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텔레그램의 캔니님의 채널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 접속을 하셔서 이 시크릿파이 캔니 채널을 직접 검색을 하시거나 제가 영상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링크를 복사하셔서 텔레그램에 접속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채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개발자들이나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소통을 하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소통창에서도 캔니님이 직접 여러 자료를 다 취합을 하고 다 매니징을 할 정도로 이 파이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활동을 잘 안 하고 있으시다가 이제 최근에 텔레그램 채널을 다시 오픈을 해서 자료를 다시 공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국내 파이오니어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채널 글을 한번 보자면요, 5월에 이 코어팀과 모더들 간의 비공개 AMA 회의가 있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검증자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 KYC 검증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KYC 검증 분배가 매우 불균등합니다. 검증의 분배가 불균등하면 검증인 간의 수익 격차가 커져서 나중에 검증인 보상을 받을 때 개척자와 운영자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고요. 여기에 코어팀 청디아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용자는 하루에 100개의 검증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용자는 검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 위치, 작업에 대한 수요, 또 검증자의 성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의 경우 신분증 검증이나 일부 이름 유사성 검증과 같은 일부 검증 작업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신청서 수와 검증자 수의 존재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한 검증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검증인 성과 및 등급 평가에 대해 우리는 검증인 등급 시스템을 구현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검증자는 검증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이는 KYC 신청서를 처리할 때 전반적인 작업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확성, 신뢰성, 위반 건수 등 실적이 좋은 검증인일수록 향후 더 많은 검증을 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시장 메커니즘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메커니즘을 따르면 실제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작업 품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레벨의 검증자가 있으며 등급이 낮은 검증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에 따라 검증자는 작업의 종류와 양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채점 결과는 개척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점수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하여 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적으로 검증 작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자는 자신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증자가 더 많은 작업을 받고 싶다면 꾸준히 좋은 작업을 수행을 하면 시스템이 이를 포착해서 더 많은 검증이 할당되는 그런 레벨에 배치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변수들과는 별개로 검증 작업 분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당 알고리즘에서 이러한 경계 내에서 조정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분배의 균형을 맞추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글이 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캔디님이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등급이 높고 낮은 여러 레벨의 검증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확도가 높고 신뢰할 검증인이 더 많은 검증 기회를 얻게 되고 더 중요한 검증 작업을 수행하도록 보장하여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검증 품질을 유지하려 합니다. 즉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보상을 얻고 향후 더 많은 일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검증인 채점 결과는 개척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제공하고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나중에 검증에 대한 이 파이의 지급 보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검증자가 수행한 유용한 작업에 대해서만 이 파이 보수가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비공개 AM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KYC 검증 보상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도 질문을 주고 있으신데요. 현재 KYC 검증을 몇천 건 이상 했는데 이 파이 보상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해드리자면요. 파이 KYC 검증 보상의 시기는 아직 공지가 된 것이 없고 또 검증당 몇 파일을 받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도 현재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어진 자료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로드맵을 보시면 KYC 신청자가 지불한 파이풀에서 KYC 유효성 검사기, 파이 보상 계산 및 지급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미래 파이프라인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더라도 이 KYC 보상은 가장 마지막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바로 우리가 KYC 검증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보상 시기도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검증 작업을 하시는 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KYC 관련 로드맵을 확인해 보시면요. 과거나 현재 업데이트 해온 이 리스트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또 반복 작업을 하면서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이것을 또 수정하는 식으로 개선을 해왔는데요. 물론 이 로드맵은 작년 말에 발표가 된 것이고 올해 들어서 현재는 이쯤에 있는 이런 리스트를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어팀에서 최근에 이 보상 관련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 이전에 이 보상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KYC 검증당 보상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내가 몇 파일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KYC를 신청하는데 우리는 1파일을 검증자들에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파일은 KYC 검증자들 보상을 위해서 일단 KYC 풀에 일단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총 몇 명이 이 한 명의 KYC 검증을 도왔는지에 따라서 n분의 1로 이게 공평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한 명 검증에 8명이 동원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자면 1파일을 8분의 1로 나누어야 되고요. 또 이 검증에 10명이 동원이 되었다면 1파일을 10분의 1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각 다른 인간을 검증을 함에 있어서 이런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건당 무조건 0.1파일을 가져간다, 아니면 0.2파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KYC를 통과시키는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린 기준으로 보상을 나중에 가져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진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A 사진과 B 사진이 동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상 검증을 더 받기 위해서 무조건 동일인이라고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도 다른 검증인들이 동일 인물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미래에 이 파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식에는 그런 변수도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코어팀이 2022년 9월에 공개 AMA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validator rewards are accumulated by deducting 1 pi from each successful KYC, especially at the migration and into a pool. This pool will only increase and will not decrease because it will only be used to reward validators. All the work, such as checks, a validator deed, are accounted for in the database. So we have all the data that is needed in order to distribute the reward. So the rewards from the pool will be distributed after the calculation of the accurate validation checks, because there are some validations should be false and that shouldn't be compensated for. It will be after the KYC process is more stable state where all pioneers can apply to KYC, fewer people are stuck in the pipeline. This also helps to reward all validators more fairly, because the initial periods of KYC movement, we call it, if it's a network movement of KYC, the initial periods, like right now or any time before right now, it should be considered the initial period. This may involve more negative results, meaning that like these ones are marked as internally as rejected or actually rejected, whereas later stage, presumably more cases passing. So the pool only come from the successful KYC, as a reminder, because only the people who are KYC that actually can claim the pi and therefore actually have the ability to pay the 1 pi, but will reward all the work by validators, even if the results of the cases are negative, meaning that the work, if a validator accurately validate a case and determine this case shouldn't pass, this validator's work still needs to be rewarded because its work helped to result in accurate negative result. So accounting for larger data set of the validation work helps overall more fair reward distribution. I'll give a very simple example. So early on, let's suppose, all these are supposed hypothetical number. Suppose 3 out of 10 KYC applications pass KYC. And these work are done by 10 validators, which is assumption is hypothetical because actually each case has many validators involved. Let's suppose 10 for simplicity. Therefore, this will yield 3 pi should be distributed among 10 people, and each validator will only get 0.3 pi. But later, as the system improves, later 9 out of 10 people pass KYC, and also done by 10 validators, 9 pi will be distributed among 10 people. This leads to the later periods 0.9 pi. But if we put both batches together and distribute the pi rewards together, it means that 3 plus 9 is 12 pi in total, and distributed to 20 validators in total, that each validator should earn 0.6 pi instead of for the initial validators that basically suffer from a lot of negative results is 0.3, and then later has much higher. This is a simple hypothetical example why pulling it together more to reach a little bit more stable KYC periods helps even or more fair distribution. Okay.